아마 우산을 쓰고 있어서 빗소리가 똑똑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경주의 그 남산 기슭에 있는 화랑교육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랑교육원은 화랑정신을 가르치는 데죠. 예. 경주 첨성대,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오릉, 그 주변에 뭐 대릉원, 천마총 다 있는데, 그쪽에서 자동차로 오면은 동궁과 월지를 지나서 뭐 7, 8분 거리에 이 화랑교육원이라고 호젓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남산 자락이고요. 옆에는 통일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강왕 능도 있고요. 제가 오늘 왜 찾았냐고요?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화랑정신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우수한 친구들을 모아서 이 정기적으로 화랑정신을 가리키고 또 여행도 곁들여서 오는 데가 이 화랑교육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남산 기슭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화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처럼 과거의 조선시대 장파싸움처럼 지금도 있는 자와 없는 자, 근로자와 사용자,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이게 전부 다 계층 간에 불신사회가 돼가지고요. 맨날 다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역사는 항상 발전하는 것이니까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은 차오지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또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죠, 교육. 학생들은 정말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 자리를 잡아서 평생 따라다니는데, 이 선행 교육이 학생 때 잘못되면은 이거는 평생 사는 동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 되면은 우주관이나 국가관이나 여러 가지 정신들이 제대로 좋은 정신을 갖기 어렵고 피폐해지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이 화랑교육원에 온 길에 화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 가장 약한 데가 옛날에 신라였잖아요. 한때는 가야보다도 약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보면 동해안에 그냥 어떤 면에서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막내였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됐느냐? 그건 결국은 정신싸움이죠. 첫째는 불교가 있었고요. 화랑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불교와 화랑이 신라의 삼국을 통일한 두 가지 위대한 비결입니다. 불교는 전번에 제가 원효 의상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화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랑은 신라의 진흥왕 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신라가 진흥왕 때에 한강 쪽까지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신라는 한강 유역에 나갔던 적이 전혀 없다가 진흥왕 때가 돼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을 하고 저 북쪽까지 가서 저 함경도 일대까지 진흥왕이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고구려 땅 일부까지 먹어가지고. 그리고 저기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있는 당항성이라 그러죠. 거기까지 진출을 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한국 통일을 하려면 이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학생이라면 대학생층 위주로 해서 중학생 때부터 그 정신이, 삼국 일통에 대한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게 화랑정신이죠. 화랑정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보통 원강법사가 만든 그 세속 5계로 많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섬기고 친구 간에 의리 지키고 부모에 효도하고, 그 다음에 용맹하게 나아가서는 후퇴하지 않고, 살생을 할 때는 불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려서 살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닭을 잡고 오리를 잡는 건 좋은데, 먹기 위한 거는 그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재미로 이런 식으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화랑도가 점차 진흥왕 때부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진흥왕 다음이 진지왕, 진지왕 다음이 진평왕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지금의 그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 바로 경주 붙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세소고개를 화랑들에게 가르쳤죠. 그런데 이 화랑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정 동국 여지 성남의 경상도 경주보의 기록 중에도 나와 있다고 이게 적혀 있습니다. 풍을주 화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흥왕 원년에 얼굴과 풍채가 단정한 자를 뽑아서 풍을주라 부르며 착한 선비를 구하여 무리를 만들어 효와 재, 충, 신을 장려하였다. 이렇게 지금 뽑아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시 얼굴이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 단장을 시켜서 화랑이라 칭하니 많은 무리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품성을 연마하고 노래와 풍악으로서 서로 즐기며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논일돼 아무리 먼 곳이라도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결국은 여행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때는 여행을 많이 해서 노래와 풍류로서 즐기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논일돼 아무리 먼 곳이라도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지금도 아들, 딸을 잘 키우고 싶으시면 명산대천을 찾아서 여행을 많이 하면서 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 화랑도 수련 활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간사한 것과 올바른 것을 알게 되어 나라에서 훌륭한 인물을 선택하여 등용했다. 이게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화랑의 정의를 오늘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여행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간사한 것과 올바른 것을 알게 되고, 나라에서도 결국은 그 중에서 훌륭한 인물을 선택하여 등용했다고 하니까 여행이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여행 이상의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인 교육이 되는 거죠. 아마 책상 앞에만 앉게 해서 책상 물림 만들면 그 아들, 딸 나중에 결국은 가다가 시원찮습니다. 제대로 키우고 싶으시면 여행을 많이 시키세요. 화랑도가 남아있고 신라의 천년이 남아있는 경주에 와서 우선 화랑 정신부터 가르치면 그 손자, 그 아들, 딸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화랑에 대해서 얘기를 간추려 보았습니다.